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글자의 3D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글자를 입력했죠. 근데 이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그 3D 느낌이 나게끔 그림자가, 입체 그림자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텍스트가 이렇게 위로 움직이면서 다시 내려왔다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요 그림자도 처음에는 전혀 없다가 점점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일정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의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부터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딩동 소리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글자로 표현할 때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그림자 효과는 드롭 섀도우라고 하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효과를 적용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효과를 하나의 그 글자 개체에 텍스트 레이어에 여러 개를 적용해서 그 여러 개 적용한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다양하게 주어서 보시면은 디스턴트, 요건 이제 그림자의 거리인데 그림자의 거리를 변화를 줘서 더 역동적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사진을 좀 넣었고요. 그리고 맨 아래의 레이어에 이렇게 띵동 소리가 나는 그러한 그 효과 음악을 넣어서 이런 텍스트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새로운 애프터 이펙트 파일에서 이 파일을 만들어서 이 효과를 3D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을 새로 열어서 뉴 컴포지션을 여신 다음에 컴포지션 이름은 그냥 기본 값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프리셋은 HTV 1080에 29.97 그리고 FHD로 1920에 1080 그 다음에 픽셀 애스펙트 라디오 요거는 픽셀의 비율인데 요거는 스퀘어 픽셀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비율은 29.1초에 29.97 프레임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재생 시간은 10초 정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노란색 계통의 노란색이라든가 밝은색 계통의 글자를 쓸 거라서 백그라운드를 클릭하시면은 좀 이렇게 회색 계통의 색깔로 지정했습니다. 그림자라든가 여기 이제 밝은색 계통의 글자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경색을 바꾼 것 뿐이고요. 자,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돼서 OK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배경색이 나타났죠. 그리고 레이아웃 지정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Choose Grid 여기 클릭하셔서 타이틀, 액션, 세이프를 클릭하셔서 이와 같이 레이아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패널에서 타입 툴, 즉 문자 도구를 클릭하셔서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쯤에다가 클릭하고 그리고 느낌표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선택 도구를 클릭하셔서 자, 이거를 일단 요 가운데로 텍스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눈대중으로 보기에 가운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앵커 포인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객체의 그 중심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기도 했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모든 어떤 도형이든 아니면 벡터 객체든 아니 이미지든 간에 이러한 그 중심축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앵커 포인트라고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하는 순간 여기는 텍스트 레이어가 형성이 되어 있죠. 타임라인 패널에. 그러면 속성 값을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트랜스폼 속성에서 보시면 여기 앵커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그 기준, 그 중심 기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앵커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표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객체를 편집할 때는 가능하면 그 객체의 한가운데 두는 것이 우리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잡기가 편하기 때문에 요거를 가운데 두면은 매우 편리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펜 비하인드 도구를 클릭하셔서 요거를 이렇게 옮기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옮겨지죠. 이렇게 가운데 둘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되돌리려면 컨트롤 Z를 누르면 되겠죠. 그럼 원래 있던 자리로 앵커 포인트로 왔어요. 그 객체의 한가운데에 앵커 포인트를 이동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CTRL Alt 홈키를 누르시면 돼요. 눌러볼까요? CTRL Alt 홈키.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한가운데로 왔죠. 이렇게 두 가지 앵커 포인트를 객체의 한가운데 두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가져왔고, 근데 요 그 객체가 이 전체 컴포지션에서 한가운데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 눈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아까 그 선택 도구를 통해서 여기 가져와서 어느 정도 가운데 두긴 했지만 아주 정밀하게 가운데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자, 이럴 때 어떤 객체를 컴포지션의 한가운데 갖다 옮겨 놓는 그런 단축키는 컨트롤 홈입니다. 그래서 CTRL 홈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동된 걸 알 수 있죠? 약간 이동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가운데 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문자를 입력했을 때는 텍스트 레이어가 타임라인 패널에 형성이 되고, 그리고 속성 값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속성과 트랜스폼 속성 두 가지 속성이 기본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그림자 속성의 효과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에서 이펙스 앤 프리셋 패널, 요거는 이제 그 윈도우에서 이펙스 앤 프리셋 요걸 클릭하셔서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면으로 CTRL 플러스 5 단축키를 눌러서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드롭이라고 일단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뜨는데 바로 우리가 적용할 효과가 바로 드롭 섀도우 효과예요. 자, 그래서 드롭 섀도우가 효과가 있으면 요거를 바로 요 레이어에다가 드래그해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그 그림자 효과가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보시면은 아까와 달라진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텍스트 속성과 트랜스폼 속성 두 가지가 형성이 된다 그랬는데 이펙스 속성도 형성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드롭 섀도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컨트롤 패널에서도 지금 현재 이 레이어를 선택했다면 이 효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두 군데서 다 지정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보시면 클릭하시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세부 속성이 있고 이것도 속성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속성이 개별적인 그 기능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 섀도우 컬러는 바로 요 그림자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셔서 너무 검정색인 건 좀 부담스러워, 약간 검정색 중에서도 요 정도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지정하시면은 이렇게 약간 색깔이 좀 지정이 됐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효과를 하나를 조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주로 배웠는데, 이 효과를 동일한 효과를 여러 번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사실 더 강조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효과들을 갖고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효과를 만약 또 적용을 하고 싶다면 여기서 이제 드래그해서 적용해도 상관없지만 그 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효과를 복사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펙스 컨트롤스 패널에서 요 적용된 효과의 목록이 있을 때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단축키 CTRL-D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효과가 복사가 됩니다. 하나 복사됐죠? 자, 또 한 번 누르면 2개 복사됐죠? 또 한 번 누르면 지금 4개가 복사가 돼서 자, 맨 먼저 보시면은 여기에 드롭 섀도우가 있고 2번, 3번, 4번 이렇게 총 4개의 그 드롭 섀도우가 적용된 걸 알 수 있고 그거는 여기 이제 속성 타임라인 패널에 여기 이펙트 속성에서도 보시면은 드롭 섀도우 하나, 둘, 셋, 4개가 적용된 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적용된다는 점들을 좀 잠깐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를 좀 역동적으로 좀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요거를 움직이는 이런 효과를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디케이터를 0프레임에 두시고요. 0프레임에 두시고 여기 텍스트 레이어의 트랜스폼 속성 이렇게 한번 좀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앵커 포인트가 한 가운데 있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포지션이 이제 960에 540 여기 컴포지션의 한 가운데라고 알 수 있죠. 여기서는 1920이 절반이니까 960이고 1080의 절반이니까 540이겠죠. 그래서 이 절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포지션을 8프레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맨 먼저 0프레임에서 0프레임에서 인디케이터를 두고 그 다음에 포지션의 스톱워치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요게 밑에 있다가 약간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밑에 좀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택 도구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내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키프레임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이 위치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8프레임. 여기서 8프레임은 8이라고 입력하면 바로 8프레임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8프레임 후에 여기 올라가는 식으로 할게요. 8프레임 동안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왼쪽으로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래서 여기 키프레임도 만들어졌어요. 다시 8프레임 후면은 어디죠? 16프레임이 되겠죠? 16프레임 때는 다시 여기 내려오는데 올라갔던 길을 그대로 내려오는데 처음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 처음과 중간에 여기 사이 정도를 이렇게 어느 정도 덜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8프레임 후면은 24프레임이죠. 이건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는데 맨 처음에 저 위로 올라갔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요 정도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왔다리 갔다리 맨 처음에 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으니까 좀 다르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가 요 지정은 이만 끝냈고요. 그 다음에 요 움직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키프레임들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서 이지를 지정해 주시면 이 움직임들이 조금 더 좀 이렇게 자연스러우실 거라고 자연스럽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텍스트에 대해서는 효과를 지정했는데 그림자 효과를 지정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약간 색을 지정한 거였고 요거는 뭐 투명도인데 요 투명도는 우리가 그냥 한 50 정도로 줄 수도 있고요. 저는 요거를 다 100 정도로 줘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스톱워치를 선택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좀 진하게 주기 위해서 100% 정도로 지정을 해 볼게요. 요것도 100%. 요것도 100%. 어페서티가 100%란 얘기는 불투명도가 100%란 얘기라서 완전히 더 진해졌죠. 굉장히 진해진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또 줄 거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디스턴트가 있어요. 디스턴스. 요거는 그림자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자가 얼마나 길어지냐. 그거에 따라서 입체 효과가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맨 먼저에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디스턴스를 우리가 스톱워치를 주는데 0프레임에서는 그냥 0으로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0으로 지정하시고, 여기서도 0으로 지정하시고, 자, 여기서도 0으로 지정해 주시고, 여기서도 0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거의 보이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이게 맨 왼쪽, 오른쪽 아래에 있다가 8프레임 후에는 어떻게 됐죠? 8프레임 후에는 요게 위로 올라갔죠? 네, 그러면서 요게 이제 그림자의 어떤 그 위치 값이 좀 바뀌는 그런 식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8프레임에서는 요거를 어느 정도로 디스턴트를 지정하냐면, 자, 50, 15, 20. 50, 15, 20으로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5, 10, 15, 20 이렇게 지정했어요. 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굉장히 이게 그 입체 3D 입체 효과가 굉장히 세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프레임에서 다시 지정을 하는데 이걸 굉장히 크게 줬으니까 여기서는 좀 작게 이번에는 2468 2 4 6 8 이런 식으로 줘서 여기 키프레임들이 생긴 것도 보이죠? 그래서 좀 셌다가 약하구나. 그러다 다시 좀 24프레임으로 가서 적절하게 다시 좀 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24프레임으로 가서 이번에는 3, 5, 10, 15 이 정도로 줄게요. 여기서는 3, 5, 10, 15 이렇게 준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키프레임도 만들어졌고 우리가 효과는 다 지정을 했는데 다시 이 상태에서 일단 효과들을 이렇게 다 안 보이게 해놓고 다시 요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우리가 단축키, 키프레임을 보이는 단축키는 U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문 입력 상태에서 U라고 입력하시면 이와 같이 키프레임들이 다 생성된 게 다 보여요.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포지션, 요 위치 값이 처음으로 우리가 움직임을 줬고 그 다음에는 드롭 섀도우에 대한 이렇게 애니메이션 줬죠. 그래서 요것 또한 우리가 키프레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이지 아니면 단축키 9를 누르셔서 효과를 주면은 요 효과가 좀 더 이렇게 재미있게 나타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데 여기가 좀 심심하잖아요. 이제 배경 뭐 사진이 있는 사진을 우리가 참고로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패널에 가셔서 단축키로 컨트롤 I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서 요게 1920에 1080의 그 크기를 가진 그 이미지라서 요걸 선택했어요. 선택을 하시고 자, 요거는 이제 배경 이미지로 사용하고 싶어서 저는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맨 밑에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렇게 보여지죠. 그럼 훨씬 이렇게 좀 내용이 좀 더 달라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음향 효과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프로젝트 패널을 선택하셔서 단축키 Ctrl I를 눌러서 음향 효과로 사용할 그 오디오 파일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패널에 가져와서 음향 효과는 관례적으로 맨 밑에 레이어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레이어 어디다 둬도 상관없죠.
오디오 파일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보통들은 습관적으로 맨 아래다 두고 있고요. 요 음향 효과는 보시면은 띵동 하는 소리라서 보시면은 훨씬 이렇게 이런 현실감 있게 이렇게 나타나지죠. 우리가 연습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됐는데, 우리가 그럼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요 기능들과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떠한 그 텍스트를 글자를 컴포지션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텍스트 레이어가 형성이 되고요. 그렇죠? 이 텍스트 레이어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속성이 제공이 되는데, 텍스트 속성과 트랜스폼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포지션에서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0프레임, 8프레임, 16프레임, 24프레임에 따라서 여기 텍스트가 맨 밑에 좀 오른쪽 밑에쯤에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중간쯤으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좀 지정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효과를 지정했죠. 우리가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에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했고, 드롭 섀도우를 지정한 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하나의 효과를 복사할 때는 선택해서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드롭 섀도우 효과는 색깔을 지정하는 것, 그 다음에 거리를 지정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0프레임, 8프레임, 16프레임, 24프레임 각각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각각을 좀 둬서 좀 이렇게 그림자가 얕았다가 커졌다가 중간으로 작아졌다가 다시 약간 커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림자 자체도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그런 다이내믹한 효과를 줘서 우리가 텍스트에서 사용할 만한 그런 효과고요. 자, 이러한 그 텍스트 효과는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자막을 사용할 때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게 사용하면 영상이 더 재미가 없어져요, 자막이. 그죠? 그랬을 때 요즘에 이제 그 영상에 예능 자막이라고, 그 명칭이 뭐 정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능 자막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런 어떤 효과들을 좀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좀 풍부하고 좀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되게 유익한 그 기능 함께 공부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좋은 영상 만드실 때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